거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네. 거기에 오늘 너무 무척 예리한 분석했고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요 이 방송 듣고 왔고 우리 팬카페 와갖고 여기서 얘기를 들을 때 인상이 개그맨인 줄 알았대요. 근데 팬카페 딱 와서 보니까 훈남이거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냥. 아니 근데 오늘 제가 댓글을 살펴봤는데 정봉주 의원 칭찬 일색이 원래 근데 방송 나가자마자 그러면 보통 어떤 댓글 올라오냐면 정봉주 의원 좀 주기자 말하는데 좀 끊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게 다 주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정봉주 의원이 팬카페 풀었어. 너무 움직이는 게 너무 보여. 그리고 특히 외모에 대한 어떻게 외모 관리를 그렇게 잘해서요? 이건 뭐야 이거는? 자기가 쓴 거야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어? 이건 뭐야 이거? 참고로 저는 컴맹입니다 컴맹. 참 깜빡이고 얘기 안 했던. 이제 정리하는데 정치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리한 후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 알아서 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전종화를 근거로 한 이 삼화저축은행, 그 다음에 나무이코티 이쪽은 우리 예리한 주기자가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시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결국은 저축은행이 권력형이고, 예. 그리고 하나를 매입하려고 했었고, 그렇죠. 양축이 다 있는 거죠. 매입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매입하려고 하는 사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각하 쪽과 처조카 사위. 그렇죠. 조카 사위 쪽. 그러니까 각하 쪽과 사실은 박근혜 쪽도 자유로서 없지 않겠냐 하는 추정이 그렇죠. 예. 이루어져서 지금 한나라당 내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서로 건들지 않는 평화협정이 맺어져 있고 양쪽의 아킬레스건을 서로 좀 딱 잡고 있는 형국이죠. 그걸 쥐고 있는 게 바로 권재진 검찰 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했다라는 게 오늘의 소설인데 약 3분이면 정리될 것을 이렇게 길게. 그렇죠. 네. 각하의 속은요 30분 동안 정리했네. 넓고 깊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축은행 이 건 말고 다른 건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려 있는 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게이트라는 게 아직 이 정권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삼화가 아니라 이런 게 한 10개, 15개 줄 서 있기 때문에 검찰을 장악하려는 그런 생각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데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저희 이 꼼스타가 세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시니까 여기저기 던져주시는구나. 그래서 작가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소스가 떨어질까봐 어찌나 많은 소스를 제공해 주는지. 네. 이거 우리가 저런 비법도 아니고 너무 많이 주시니까. 아니, 우리가 저런 표현 한번 썼었죠.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M 실장, M 전략기획실장 덕분이다. 꼼수가 될 수 있는 것은 M 작가 덕분이다. 오늘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왜 이러죠? 의원님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 자 그러면은 너무 공부를 많이 갖고 와서 이게 문제야. 그러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살짝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렇게 하죠. 시험 치기 직전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얘기가 아까 보좌관 얘기 있잖아요. 네. 보좌관 얘기를 민주당에서 2명의 의원이 때렸어요. 네. 2명의 의원이 조영택 의원과 또 어느 한 의원이 때렸는데 전혀 반향이 없죠. 전혀 반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의원 49명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꼼수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제가 정리하면 주진우 기자 앞에서는 수긍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바로 취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벌써 다 알고 있는데 뭐. 수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종화주의는 이 취재를 해보고 수사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검찰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무슨 일이냐면 2007년도에 6월달 대정부 질의 때 박영선, 송영길 아주 유능한 의원들이 대정부 질의하면서 BBK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송영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들이 모였는데 내일이면 대한민국이 다 뒤집힐 것이다. 내가 대정부 질의를 해서 BBK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 언론이 이것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건 뭐 얘기를 해도 언론이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고 확 죽은 거거든요. 근데 10월 달서부터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BBK가 세상에 빚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또 무슨 얘기나 해. 결론은 진짜 깔때기 같아요. 결론은 명쾌하십니다. 저기 저축은행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자 보면 아까 그 대통령 보좌관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어제 한나라당에서 고승덕 의원이 얘기했던 부산저축은행 신안군 땅을 10배 주고 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선 누가 있으리라고 한나라당 발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그 저축은행 그 사건이나 다른 사건을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던 검사 5명이 중수부로 차출됩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있는데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뭐 중수부에 명운을 건 것도 있지만 예. 열심히 파면 그 뒤에 참여정부 사람하고 그다음에 박지원이 있다 이런 그 의도 때문에 뭐 파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후에 했었어, 보면 우리도. 근데 네. 김혜수라고 저기 청와대 그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던 김혜수 비서관만 구속되고 나머지가 없는데 그쪽에서 그 진도를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삼화저축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삼화저축은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전일저축은행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각하의 이게- 은혜가 직접 당한 이게 곳이다. 이제 그렇지. 네. 민주당에서 이게 지켜봐야 돼. 그 서로 네트워킹으로 딱 돼 있는 거를 분절적으로 얘기를 한 게 삼화저축은행의 배후를 파보면 전종화가 있다.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해버리고요. 또 다른 사람은 윤만석이가 IBK 감사로 있으면서 1억 받았다.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러고 뚝 던지고 만 거예요. 민주당이 원래 그래요. 무능해. 씨발. 예. 아이 졸라. 저기 민주당은 아니 실제로 이게 완전히 연결돼 있으면서 무척 커다란 사건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각하는 북한 없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네. 북한 가보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국주의자. 근데 네. 한나라당 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라고 없었으면 뭐 어떤 그걸로 대충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그럼 우리 무능하면 얍삽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얍삽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다 욕을 해도 그래도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거죠, 이게.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런데 아까 삼화저축은행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 주 기자님. 부산저축은행에 변호를 맡고 있는 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샅샅이 캐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중수부장 출신이 변호를 맡아갖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 좀 아니, 해보세요. 내 입으로는 나는 검찰에 대해서 얘기 못해. 위대하고 두려운 존경하는 검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못해. 검찰을 저기 법과 양심, 각하도 양심이나 그 국민들을 위한 이런 마음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검찰의 법과 양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출세와 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나옵니다. 출세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 빨대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네? 정봉주 의원 갑자기 입 다물었어. 검찰 얘기가 나오면 입답으로 나는. 아니 법원에 가 있는데 왜 검찰을 저는 검찰에 걸려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러면은 단지 서버 이야기는 저희가 총정리돼서 예. 간단하게 말하면 농협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데 총정리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죠. 다음 아니, 주에 제가 할 게 넘어가기 참만해요. 전에요.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우리 김어준 총수를 위해서 메뉴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제 처음으로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문재인 그 이사장이 네. 손학규 대표를 0.5% 앞질렀어요. 제가 뭐 그럴 거라고 이미 2년 전부터 얘기해 왔고. 예. 네. 그럼 이제 지식인의 해안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놀라운. 예, 그 지식인의 해안을 인정해주는 우리는 대인으로서 풍모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 울산에서 중하위권으로 밀리다가 광주에서 뒤집은 거 아니에요? 네, 2007년 그렇죠. 경선 때. 그렇죠. 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야권은 광주 전남의 분위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무척 틀려져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15% 이상이 광주에서 빠졌어요. 가져간 거죠. 그리고 그 지지율을 문재인 실장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광주 전남의 분위기가 언론 기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광주 전남의 지지율이 손학규에서 문재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요. 예.
양자구도 만들어집니다. 양자구도.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유일하게. 예. 유일하게 승산이 있는 후보다. 이긴다 하더라도 박빙이 이길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대선 가면.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게임도 안 되고.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97년도에 집권할 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영남 지역에서 13% 득표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인재 후보가 한 500만 표 가까이 표를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그렇죠. 표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 이제 DJP 연합에서 당선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 지역에서 자력으로 25%.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더블로 스코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야권이 집권하는 것의 키는 어디서 쥐고 있냐. 영남의 지지율이 몇 프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무척 궁금하고 거기에서 지지율이 25% 이상 올라간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무소속으로 갖고 53%를 얻었고요. 김정길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45% 득표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 정도 득표를 하면은 영남권 만약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더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 섞인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문재인 후보가 꼭 된다는 그런 장담 못하지만. 뭐 어쨌든 그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제 정치공학적 분석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예. 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2년 전부터. 저 이렇게 봅니다. 이 정서적인 측면을 보는데 지금 사람들은 뭘로 하냐면 마음 줄 것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마음 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줘서 그에게 의지해서 그를 통하여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각하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정치가 정말 나한테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정치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조차. 선거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혹은 정교하게 훈련되지 않은 그 대중들이 마음 줄 곳을 못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막 펴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면 내 마음을 줘도 되겠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이런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대단히 직관적이고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면 내가 마음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 문재인 이사장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뭐 각하가 집권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게 각하한테 마음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는 다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네. 김총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건 그 2년 전서부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저는 이제 숟가락 하나 얹혔을 때 김총수가 계속 문재인이다. 뜬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김총수가 나가수 그 평가하면 검색 순위 1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실장 혹시 대통령이 돼서 자리 잡으면 저도 좀 꼽사기.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이사장은 제가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만나요. 예. 하도 물어보니까 안 만납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가에 이제 떠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이제 영남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사실 김두관 지사도 좀 두려워해요. 53% 득표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소문이 도냐 하면 문재인 실장이 직접 나오진 않고 김두관 지사를 세워서 도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네. 그 꼼수 좀 들어라 그랬더니 꼼수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평론을 하고 앉아 있어. 김용민 교수를 제외한 고성국 박사를 끼워줄까 말까 고민인데 그 제외한 나머지 평론가들은요 전문 용어로 바보예요, 바보. 오늘 주진우 기자의 활약이 약했지요? 다음 주 2배의 내공이 발산됩니다. 결국 펼치지 못했던 주진우의 기자 수첩속.
장자연을 농락한 사람들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한 누나가 그 목숨을 던지면서 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요절 복통 폭소만말, 각하와 그 수하들의 자원 외교의 실상도 공개됩니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엄펜션 사건에 숨겨진 이야기, 주진우 기자가 엄기영 전 후보를 직접 취재해 공개합니다. 최문순 후보가 지난번에 TV 토론 때에서 나와서 이 천안함 사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현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발언을 해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자원봉사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엄 전 후보님, 곧 주 기자가 전화합니다. 관련해서 이 다른 곳에서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팟캐스트 한 번 더 다운받아 주시고 재생해 주시고. 예. 저희가 세계 1위를 해서 바쳐야 되거든요, 각 학기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팟캐스트,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 자동 집계하는 방식을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음. 경우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끝까지 들어야 되나요?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지만, 폰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로 듣거나, 하는 방식만 집계되고, 저희 서버에서 직접 다운받거나, 딴짓을 직접 받는 것도 안 돼요? 딴짓 직접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듣는 건 집계가 안 됩니다, 당연히. 다른 곳이라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그 외에 토렌트 아니 굉장히 많잖아요. 토렌토도 있고 한 10,000건이 올라오더라고 하루에.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때는 거예요. 너무 서버가 폭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다 찾아 들어간 거죠. 예. 어쨌든 그 각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하 헌정 방송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반드시 세계 1위를 만들어서 각하께 바치어야 되겠다는 이 충정. 아니 그러니까 그 누가 캡처 갖고 올려놨는데 네. 오디오 미국 순위니까 미국 순위가 곧 전 세계 순위죠. 왜냐면 네. 꼼수가 거기 들어가니까 오디오 5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1위 해야죠, 1위. 예. 네. 5위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부끄럽죠. 네. 각하에게 5위 따위를 바치다. 1위를 꼭 근데 저는 바쳐드리겠다는. 제 인생에 5위에 5등 해본 것도 처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정리를 해서, 오늘은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아니 근데 정리가 안 잘했어요 됐구나. 그래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말을 많이 했다는 그런 왜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